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자 주식 얘기하면은 꼭 주식 코스피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병원에 계신 분인데 네. 누구는 국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분이 지금 있는데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사건 김건희 입장에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건은 그 전에도 사실은 그 불기소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거의 그렇죠.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손모 씨 쩐주러 가는 그 손모 씨가 집행유예 그러니까 유죄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김건희는 바로 얘기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그걸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는데 따로 떼어내서 무혐의 처분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식 잘 몰라요.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김건희의 역할은 단순 쩐주는 아니죠. 사실은 그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주가 조작에 그냥 어떤 주범 성격이 더 강하죠. 사실은. 네. 단순히 돈만 된 건 아니고 본인도 실행에 참여를 했고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범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게 맞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무혐의를 했다가 이게 뭐 특검 수사가 곧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육성 파일이 왜 지금 나와요,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뭐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사 한 군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동시 다발적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검찰에서 준 거잖아요. 이거를 수백 개 녹취.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점이 참 오묘합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후배 검사들하고 그 만난 일이 있었는데 예. 검사들이 그 실제로 윤석열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그래요? 네.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완전히 말아먹었다. 이제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와이프지만 옛날에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아들 구속되고 뭐 자기 가까운 친척 구속되는 거를 가슴은 아프지만 막지 않았잖아요. 막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막으면 법 질서가 망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개념 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하고 거기에 또 원칙을 못 지킨 검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요새 검사들 보면 제일 욕하는 게 1번 윤석열, 2번 심우정. 도대체 그 직시한 걸 왜 하나냐. 저 검사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되죠. 네. 예. 근데 그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기소해야 될 사건을 안 하고 무리를 하다가 네. 이제 더 큰 화를 입게 됐는데 뭐 김건희가 화를 입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이제 검사들은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야,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검찰에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김건희를 구속을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해버리면 이거 특검이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예? 공판 관여는 특검이 넘겨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법률상. 그거는 예. 그래서 공소유진. 이걸 특검이 더 이제 파기 전에 수사를 더 열심히 특검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검찰 선에서 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려는 좀 꼼수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아니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소해도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네. 바로 기소하면 결국에는 그 특검에서 기소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글쎄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만으로 네. 구속을 시킬 거냐. 근데 뭐 구속을 못 시키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건 단순한 쩐주 관계가 아니고 주범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범인들이 주범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네. 처벌을 약하게 받았지 사실은. 주가 조작의 주범인데 1심부터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그것도 없거든요. 이상하다. 예. 예. 주범은 적어도 실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놨단 말이야. 말한 대로 남편이 대통령 할 때 불구속 기소되고 집행유예 받았으면 적어도 그 사건은 끝났죠. 그렇네요. 매를 벌었네. 매를 벌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주식 잘 모른다라고 무혐의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육성들을 보면은 뭐 40% 수수료 그 얘기 블랙펄 그쪽에다가 주는 게 뭐 과하다는 얘기도 했다는 그 녹취 보도도 있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의 주식용 에그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또 뭐예요? 주식용 에그? 에그는 그 옛날에 그렇죠. 인터넷 잘 안 될 때 그 쓰던 거 예, 와이브로 예. 쓰던 에그.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게 IP 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에그를 이용해서 그거는 이제 공유기니까 예. 누가 접속했는지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쓰는 거예요. 이른바. 그걸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 김건희 알고 본인도 선수죠. 그러니까 주식용 여러 가지 면에서 선수네. 선수의 모습을 면모를 보여준 녹취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빼박이다. 이제는 그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뭐 검찰의 3차 소환 시기라도 맞물린다고 하던데 김건희의 입원 딱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의원님은? 들어 누웠구나 이제. 이제 네.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는 취지죠. 안 나오겠다. 일각에서는 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샤넬백을 가방하고 뭐 신발로 바꿨다고 하니까 신데렐라 수사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입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발 치수 재일까봐 가서 자 신발 치수 발 치수 좀 재겠습니다. 이렇게 올까봐 그래서 갔는지 재면은 신발 딱 치수 맞으면은 또 빼박이니까 그래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야 참 이 입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한다. 우울증은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너무한다.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우울증 내지는 우라병에 걸린 아유, 국민이 수천만 명인데 네. 왜 자기만 입원하냐고. 같이 전 국민이 다 같이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 우울증이라면? 성낸다고 왜 자기가 입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하면은 수사가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도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음. 외과적 수술로 입원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다려줘요. 일단은 거동이 가능할 때까지. 네. 그리고 급하면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가죠. 뭐 외과적인 예를 들어서 수술. 배 째고 누워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런데 이게 병명이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네. 극심한 우울증의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어떤 자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이제 할수 있고. 최악의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네. 그 근데 극단적 어떤 상황까지. 그런 가장 불행한 경우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입원실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1급 보안 시설이 훨씬 안전하죠. 1급 보안 시설. 네. 서울구치소 같은 데는 아. 기본적으로 거기는 벨트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멜까봐 벨트 안 준다고.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네. 거기서는. 바지도 고무줄로 돼 있어요. 거기는. 네. 네. 정말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안전한 거기예요. 곳은? 병원은 여러 가지 뭐 많아. 뭐 예. 링게로 줄도 있고 뭐 많아요. 그걸 훨씬 다 위험하네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우울증이 맞다면 네. 병원보다 서울구치소가 훨씬 안전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또 생명을 정말 그럼요. 존중하는 그게 제일 차원에서라도 중요하니까. 1급 시설에 가서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안전을 지켜봐 보장해야 주잖아 된다.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구치소만한 데가 없네요. 지금, 거기가 지금 보면. 최고죠. 제일 안전하죠. 그렇네요.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라면 진짜 1급 보안시설 가 있는 게 맞다. 그럼요.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입원한 첫날 윤석열이 병실을 지켰다면서요. 근데 김건희가 지금 극도의 우울증에 빠진 제일 큰 원인이 뭐겠어요? 가만히나 있지. 그 되지도 않을 비상계엄 선포해갖고 퍼스트 레이디 하다가 졸지에 이게 뭐야? 소환당한 처지 때문에 지금 우울해진 건데. 그럴 수 있겠네. 그 극심한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자꾸 옆에 붙어 있으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병세가? 그래서 떨어지시려고. 그렇지. 분리수용해야지. 이렇게. 안 보이게.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 뭐 서정욱 변호사는 김건희가 평소에 우울증 약을 먹었다,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오히려 특검을 반겼다, 뭐 이런 얘기도 서정욱 변호사가 하던데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어쨌든 윤석열 얼굴 보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예. 빨리 분리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으면. 뭐. 그렇죠. 지금 3년 만에 쫓겨나서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된 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 인식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꿈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속으로는 그러겠죠. 예.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수순을 가고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조은석 특검이 바로 김용현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상황. 또 구속영장 이걸 한다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김용현이 풀려날까 봐 너무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내란 특검 시의적절하게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런 작업이 진작에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검사들한테도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 그렇네요. 완전히 뭐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냐 너 총장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은 풀려난다는 거 검사들 다 알고 있죠. 다 알죠.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게 구속 기간, 날 시간 그때랑 좀 오버랩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려가지고 풀려났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6개월 만에 이 재판이 안 끝난다는 것을 재판 진행되면 다 아는데 아무런 대비라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풀어주기 열심히 한 거 아니냐. 사실은 풀어주기 위해서 예. 계속 해방을 놀고 있던 거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검찰과 또 지기현 판사가 뭐 콜라보 하듯이 풀어줄. 뭐 이거 6개월 안에 안 끝났는데 검찰도 가만히 있고 하니까 뭐 풀어주지. 뭐 나중에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조건부 석방이라고 보석이라고 그 얘기만 좀 해주지. 이렇게 그냥 넘기려는 거 했었는데. 그것도 손발이 안 맞잖아요. 손발이 김용현은 야 내가 왜 보석이야. 구속 취소지. 열흘만 버티면 그냥 나가는데 그 얘기를 했어서 이제 내가 윤석열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 김용현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란 특검이 막아섰다. 막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근데 시간이 워낙 며칠 안 남아서 될까 모르겠어요. 예. 지금 19일, 26일까지인데 시간 26일 일주일인데 딱. 그러니까요. 어려울 수 있다 시간 때문에. 아니 이거 시간이 네. 뭐 한 열흘만 더 있으면 뭐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워낙 며칠 안 남아서. 네. 이게 특검이 절차를 진행하고 영장을 얘기를 하고 하면은 바로바로 하면은 일주일 안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그게 지금 특검이 아직은 정식 출범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식 출범을 해야 네. 수사 기록을 다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특수본에서. 그래서 예. 근데 지금 특검보도 아직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안 정해졌고 네. 파견 검사도 아직 안 와 있잖아요. 이게 명단이나 뭐 이런 작업을 지금 그 대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이게 얼마나 빨리 돼서 다음 주 중으로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특검이 출범, 야 기록 네. 내놔. 기록 받아서 영장 쳐서 그 기록하고 같이 법원에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결정을 지기현 판사가 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장 판사가 하는 건데 그 판사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면에서도 참 촉박하다.
그러면은 혹시나 만에 하나 김용현이 풀려난다. 26일에 도가돼서 풀려난다. 그러면 윤석열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나중에 그때 칠 수도 있는 거죠. 있는데 예, 잠깐 풀려났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참, 야 이것도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예? 조마조마합니다 이것도. 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하게 되고 김용현만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나올 그렇죠.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도 이렇게 내란 특검처럼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요. 아니 일단 내란 주범들이 나와서 활개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걸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풀려나 있다 보니까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만나가지고 뭔가 또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은 경찰이 지금 3차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후 통첩에 들어가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될 걸로 보세요? 이거는? 아니 당연히 칠 수 있는 상황이죠. 칠 수 있다. 네, 3차까지 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칠 수 있는데 네. 칠지 아니면 특검에다가 넘길지 뭐 어떨지 좀 봐야겠죠. 일단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인신이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가 되는 게 또 급선무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며칠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만약에 김용현 입장에서는 만난다고 해서 못 막잖아요. 풀려나 있으면 윤석열 풀려나 그렇죠. 있으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석방이 아니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김용현이 풀려날 거는 아무도 생각 못했었는데 제가 초반에는. 그 만나갖고 야 어디서 네. 장난감 총이라도 구해서 다시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한번 막 가보자.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 받으러 윤석열이 나올 때 재판 받고 나갈 때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좀 비키라고. 저쪽에 우리 지지자들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치워버리고 내 지지자들 나 보여줘야 돼. 내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런 거 보니까 또 어떤 유튜버의 침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좀 막아야 된다.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아폰을 김건희가 썼다는 거 이것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 비아폰 쓴 시점도 그렇고 비아폰을 가지고 수석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사안이죠. 그렇죠. 사실은 영부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과 비아폰을 통해서 통화를 한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수석과도 비아폰을 통해서 수석도 그렇고 비아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김건희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누구였겠느냐 이것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겠네요. 비아폰이 누구한테까지 뚫려 있었느냐 이것도. 그러니까 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대통령의 와이프에 대해서도 워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친척 관리도 민정수석실의 업무니까 그 가장 가까운 인척인 배우자도 민정수석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 안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연락이 와도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워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정화가 되고 이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그 청와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내 사건 좀 해결해 봐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이 검사들의 휴대폰 반납 조사, 출장 조사 그 결과로 나오고 무혐의까지 가다 보니까 김건희가 또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다 조율해가지고 수사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조사받고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참 이상하다.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그런 또 말씀도 하세요. 그럼 우울증 뭐 그 아산병원에 있으면 회복이 되나요? 조금 환경을 바꿔줘야 되지. 오히려
거기 있는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 우울할 때 막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우울할 틈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1급 보안 시설에 가면은 우울증도 해결이 되고 예, 예.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네요. 두루두루 좋은 그럼 장소가 될 수 있다. 김건희. 벨트도 안 주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고.